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속되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관련 투자자 경각심 고취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나섭니다. 사례 유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고요.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 게시판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유형 등을 집중적, 종합적으로 알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껏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및 투자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었는데요. 유사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데에 따른 조처입니다. 사기 거래소에 유의하시고요.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보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러시아가 9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발행된 디지털 금융자산만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루블화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인데요. 암호화폐 채굴자,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테스트 프로젝트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단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보다 온건한 입장입니다. 그는 암호화폐 전면 금지에 반대하며 국내외 거래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앙은행과 의견 합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 문제는 몇 년 동안 논의되어 왔고 암호화폐 유통은 금지할 수 없다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위성 정당을 통해 민주당에 복당한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재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코인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지 1년여 만에 포착된 움직임인데요. 코인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지 1년여 만에 포착된 겁니다. 해당 정황을 살핀 전문가들은 그가 여전히 코인 고수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인 코인 수준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해 투기 논란 당시 김 의원이 얻은 코인 고수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모습이다라는 판단인데요. 실제로 금 의원이 몇 년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디파이는 가상자산 예치를 통해 이자를 받는 일종의 금융투자 활동입니다. 통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투자 활동보다 난도가 높아서 일부 투자자들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과 홍콩의 뒤를 이어 호주에서도 비트코인 ETF 승인이 예상됩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호주 주식 거래의 약 5분의 4를 소화하고 있는 호주 증권거래소가 2024년 말 이전에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증권거래소 대변인은 거래소가 가상자산 기반 ETF 승인에 관심이 있는 여러 발행자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호주의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연금 시장은 가상자산 ETF 유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유추됩니다. 국가 퇴직자산의 약 4분의 1은 개인이 투자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2.37% 하락하고 있습니다. 8,881만 9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4.88% 하락하고 있습니다. 450만 7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2.69% 하락하고 있습니다. 723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웨이브 12.24% 상승하고 있습니다. 3,878원의 가격입니다. 아치루트 12.05% 상승하고 있습니다. 409원. 300피트 네트워크 6.88% 상승해서 0.9651원입니다. 피르마체인 3.95% 상승하고 있습니다. 83.91원의 가격입니다. 웜홀 3.95% 상승해서 895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엔터 버튼 36.35% 하락하고 있습니다. 74.47원의 가격입니다. 콘텐토스 19.75% 하락하고 있습니다. 20.85원. 갤럭시 19.34% 하락해서 5,170원의 가격입니다. 마일버스 16.44% 하락하고 있습니다. 4.504원. 레버파이 14.4% 하락해서 4.208원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많고 많은 코인들 중에서 우리가 실시간 동향, 차트 통해서 분석해 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티라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코인 고민을 차트로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입니다. 우리 티라노 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시장 이슈들까지 전부 짚어주시고 계신 곳인데요. 그리고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이 특별 강의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오늘 또 이제 차트, 또 오늘 수익 낸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수익 내고 있는지 다이버전스에 대한 강의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선은 저희 네이처 지표, 저희가 정말이 네. 안 나오는데 주요하게 쓰고 있는 지표인데 이제 여러 가지의 매매 기법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만든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뭐 오늘 배울 건 다이버전스 지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처 지표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버전스라 가보도록 할 건데 혹시 다이버전스 들어보셨을까요? 상승 다이버전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는 몇 번 들어봤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우선은 종류가 좀 6가지 정도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져가 볼 것 같아요.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이제 과장된이라고 붙었는데 얘는 사실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하락 다이버전스,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네. 합니다. 혹시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면은 혹시 그냥 듣기에 어떻게 들리실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락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은 보시면 네. 좋습니다. 우선 차트에 당당하죠. 몰라도 몰라도. 당당한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신감이 중요하기 네, 때문에 우선은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이든 어떤 차트에 모두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차트의 고점이 상승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실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차트의 고점이 상승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있죠. 혹시 보조 지표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보조 지표 중에서 구름대. 구름대는 보조 지표가 아닌데 하단 지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RSI? 네, 맞습니다. 네. RSI 지표. 대부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지표 중에 RSI라는 지표가 있는데 뭐 RSI라든지 MACD, 뭐 스토캐스틱, 네. MFI 등등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무슨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뭐 CCI 지표는 이 다이버런스 신뢰도가 좀 낮은 편이긴 한데 뭐 RSI라든지 이런 지표들은 RSI, 뭐 MFI, MACD 이런 식의 지표들은 좀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런 거 좀 차치해 두더라도 다이버런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차트의 고점 올라가는데 네. 이런 보조 지표의 고점 낮아지는 현상 보이실까요? 자, 네. 얘는 스토캐스틱 지표고요. 많이 보던 스토캐스틱 지표고 네. 얘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RSI 지표고 얘는 MACD 지표다 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보조 지표라고 하면은 차트의 형태에 따라서 네. 같이 가는 게 일반적으로 갑니다. 이제 고점이 낮아지게 될 경우 네. 보조 지표의 고점도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는 경우 고점 높아지는데 고점이 네. 낮아지는 경우 이런 네. 식이 이제 펼쳐나간다. 그래 다이버런스라고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식의 하락 다이버런스 형태가 나온다면은 전반적으로 추세 반전 이 슬슬 이제 상승장이라고 할 경우 이런 다이버런스 형태가 나오면 단기적인 조정이 주겠구나 혹은 추세가 전반적으로 바뀌겠구나라는 신호라고. 반대로 그럼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상승장일 때 이런 신호가 나온다. 고점은 높아지는데 보조 지표의 고점 낮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반적인 하락 시그널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자리들이 이제 언제 고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쪽에 저희가 배웠던 혹은 여러 방송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있을 거예요. 혹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 들어보신 것 중에 네.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망치? 오, 맞습니다. 네. 영망치형. 네, 네. 네, 영망치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네, 네. 이런 식의 어떤 매도세가 등장한 음봉 캔들이 등장했을 경우나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그죠? 네. 사실 하락 다이버런스 헤드앤숄더 패턴은 이 전반적인 네. 큰 패턴이라서 여기서 보시면은 고점이 이렇게 높여지고 네.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죠. 네. 얘는 헤드앤숄더 패턴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약간 삐딱하게 앉아있는 헤드앤숄더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어... 여기서 하락 다이버런스가 나와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패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영망치형 캔들이라든지 꼬리가 길게 달린 패턴들 이런 걸로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네. 짚고 가야 되죠. 하락 다이버런스에 그렇죠. 저희 네. 네이처 지표가 등장을 합니다. 네. 같은 지표, 같은 신호인데 이런 식으로 고점 구간에 이제 제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기 햇님. 싫어하시는 거. 네. 햇님 신호. 자,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런스가 충분히 익었다. 이쯤이면 하락 다이버런스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지표에 이제 꺾인 장미라든지 혹은 태양 신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아 나야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에는 불 정도 나와주고 고점 그리고 네. 다이버런스까지 이런 식으로 신호가 네이처 지표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상승 다이버런스는 반대겠죠? 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가격은 낮아지는데 네, 우리 밑에 있는 뭐 RSI나 이런 애들은 위로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오, 네. 정확히 설명해 주셨어요.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고요. 네. 그리고 보조 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일반 상승 다이버런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뭐 꼬리가 달린 캔들이라든지 이런 잠자리형 네. 캔들 패턴 네. 이런 식으로 등장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신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네이처 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네. 장미나 나무 캔들 싱싱한 장미, 꺾인 그렇죠. 장미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도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꺾인 장미는 이제 하락 신호고 살아있는 네. 장미는 살아있는 좀 올라가는 신호인데 이제 네. 장미 중에 좋은 게 나무 신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랑 아까 그 신호랑 같은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랑 이 자리. 네. 그래서 장미 신호가 나오고 조금 빼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쐐기형 패턴 만들어주면 돌파해주고 올라가는 형태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빠르게 넘어가 보면은 과장된 하락 다이버런스라고 해서 사실 과장된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를 좀 직역해서 나온 단어일 수 있는데 네. 포인트는 고점이 높아질 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과장된 하락 다이버런스는 고점이 같을 때 이렇게 쌍봉 패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쌍봉 패턴이 나왔을 때 고점 낮아지는 경우 조금 더 하락 쪽으로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트가 쌍봉을 만들어줄 때 보조 지표의 고점이 하락할 때 나오는 게 과장된 하락 다이버런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마찬가지로
저기 또 하나 더 있죠. 다이버넌스 단풍. 중에 네, 단풍 신호. 네. 그래서 장미, 태양, 단풍 이게 모두 네이처 지표에서 하락 그렇죠, 시그널로 그렇죠. 작용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어떤 의미로 이제 단풍을 하신 거예요? 이제 떨어질 거야 이렇게 날려서 그렇죠. 떨어질 거야? 그렇죠. 아, 슬근슬근 그렇군요. 떨어진 이제 저물어가는 좋네요, 네, 좋네요. 꺾인 그런 느낌으로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도 지니까. 그렇죠. 아, 해도 지니. 네. 네. 깊은 뜻이. 그렇습니다. 그럼 과정의 상승 다이버넌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네. 저점을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 줄 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점이 같을 때 얼추 같거나 혹은 약간 올라간다거나 뭐 여러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유도리껏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RSI가 올라가고 MACD가 올라가는 네.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상승 다이버넌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네이처 지표상 클로버 네. 신호라고 보면 되고 이제 파도 신호도 아까 불 신호랑 반대인 신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좀 싱싱하셔도 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이버넌스가 등장할 때 네이처 지표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처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좀 거래를 할 줄 알면은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노란톡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금 네. 실시간 오.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시간 네. 전에 수익 마무리한 그런 아까 거라 전에 보시면 좋을 것 보니까 같은데 코인들 다 떨어지던데 네. 그래도 수익을 이렇게 보셨네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잠깐 반등 나올 때 그때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본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무 신호가 나왔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서 네. 나무 신호가 등장해주고 한 번 더 이렇게 파동 만들어주는 데 이런데 네. 이렇게 파동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하고 수익을 봤다. 방금 전 상황이고 아까 CG로 나왔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네. 수익을 마무리를 했다. 톡방에서도 팔로잉 하신 분들도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네이처 지표는 또 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신 분들께 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더 이상 여러분들도 코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티라노 사단과 코즈브 투데이가 여러분들의 코인 해결사가 되어서 코인 고민 전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를 누르시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방금 전에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던 우리 네이처 지표까지도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비트코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재무부가 당국 정부가 금융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명시한 이 분기별 문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곧 인하할 희망은 전체적으로 좀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더 이상 주목할 만한 이 시장의 잣대가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차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ETF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TF 데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완전한 고객층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비트코인 살펴볼 만한 이슈들이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비트코인의 차트를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비트코인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TF 승인으로 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네. 좀 많이 보여주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좀 하락 쪽으로 약간 꺾여진 상태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끄고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고점은 약간 같거나 이렇게 높아지는데 다이버넌스 네. 신호가 나오는 신호들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태양이나 장미 신호로 이제 다른 거 확인해 보면 RSI로도 다이버넌스가 등장했었고 스토캐스틱으로도 다이버넌스가 등장했었고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었고 이 꼬리까지 4시간 봉 단위로 내려가서 보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추세선은 결국에 이탈을 하고 저항을 맞고 빠져버린 형태까지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렴 상황에서는 현재 하락 쪽으로 조금 더 강력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 단위에서 조금 더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지금 네. 많이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봉 단위에서 구름대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일봉 단위에서는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름대 구간을 좀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 쪽으로 이탈이 네. 될 것 좀 전반적인 하락 추세로 바뀔 것 같아서 네. 좀 약간 아쉬운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봉 단위로 구름대를 좀 이탈하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추세가 좀 꺾인 구간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봉에서 보게 된다면은 네, 이렇게 22평 구간이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제 5이평선 맞고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더 하락 조정이 강력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여쭤봤던 것처럼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9천만 원대도 원화 차트로 깨졌는데 이제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하락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죠. 원화 차트로도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원화 차트 상으로 보게 된다면은 현재 8,900만 원 선이고요. 근데 수평 지지가 이제 8,900만 원 선에 딱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화 차트 상으로 보게 된다면은 네, 여기 구간 네.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원화는 계속 원웨이로 빠져주고 있어요. 네네. 일봉 단위로 본다면 5이평선을 맞고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름대까지도 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분은 또 122평선을 좀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122평선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화 단위로 보면 8천만 원 선까지 추가 하락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보조 지표들도 원화 차트상 스토캐스틱이 전반적으로 하방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봉 단위로 본다면은 보조 지표들이 고점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좀 상승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스토캐스틱 저희 방송에서 초반에 많이 말씀을 해드렸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다시 한번 더 또 제 방송을 봐보시면서 이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미국에 시차가 있고 하다 보니까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이랑 딱 다른 게 있잖아요. 바로 24시간 내내 쭉 돌아간다라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그때부터 단기적 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한번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잠깐 렉이 먹었기 때문에 네네네.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현재는 하락 쪽으로 좀 많이 시그널이 좀 강한 상황이긴 해요. 네네. 지금 다시 나왔는데 한번 네. 차트 보면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보시게 되면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게 되고 4시간 봉단을 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현재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당장 아까 봤는데 장미가 지금 살짝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려는 시그널이 살짝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약간의 추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큰 기대는 안 하고 이 4시간 봉 단위의 22평선 구간 있죠? 네. 4시간 봉 단위의 22평선 구간에 저항을 계속 받고 빠져버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맞고 빠지고 반등 맞고 빠지고 이런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장미 신호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그쵸. 수 있는데 이제 5이평 조금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오르더라도 큰 기대는 굳이 좀 애매할 수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보조 지표상으로는 이제 네. 약간의 1시간 봉, 자 1시간 봉까지 내려가 본다면 1시간 봉에서 얼추 저점 구간을 슬슬 나타내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한 파동 정도, 약간의 파동 정도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다가도 한번 이렇게 올라가 줄 때 그거를 파동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지금.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빠지는 요점만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스토캐스틱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한 번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는 요 구간에서 고점 구간에는 좀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단기 전략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4시간 봉상 마감이 물론 많이 남았어요. 이 5이평선을 맞고 빠지게 되면은 이 장미주도 없어질 텐데 어쨌든 5이평선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약간 정도의 반등, 지금 당장 손절을 고려하실 분들은 약간의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지 않을까 생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단기적으로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꼼꼼히 짚어주셔서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비트코인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 계획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래 매집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이제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켜서요. 다른 투자자들의 구매 수요를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은 개인 투자자들에게서도 슬슬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개 이하를 보유한 주소들이 대량의 ETF를 축적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자 그리고 개별 투자자 모두에게서 나타난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해서 시장 정서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좀 호전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불러올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더리움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더리움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반등 여력이 조금 더 세 보이는 위치가 있었긴 했어요. 이제 아까 매매할 때도. 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조금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지선은 좀 가까워서 버텨주고 있었는데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약간 아쉬운 구간이 조금 있죠. 네. 구름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탈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하락추에서 하나 내려와주고 있는 구간 이렇게 보이시죠? 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봉 단위에서 62동평선 이렇게 내려와주고 있고 네. 이렇게 하락추에서 내려와주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좀 저항이 강력할 것으로 보여지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올려주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러긴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 이제 구름대도 이제 음운으로 바뀌고 있고 62평선 네. 이렇게 내려와주고 있고 하락추에서 내려와주고 있죠. 자, 이 구간에 만나게 되면은 이런 네. 구간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럼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저항이 강력한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62동 평균선이라고 하면은 60일 동안 네. 샀던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2달 동안 샀던 사람들의 평균이 도달했기 때문에 2달 동안 샀던 사람들이 드디어 본전이다 탈출해야지 하고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 이 추세선이라는 거는 네. 가장 기본적인 분석 단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의 기본적인 분석 단위의 고점 구간은 모두 다 그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심지어 구름대까지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평선도 꺼보고 자, 네. 이런 식으로 일목균형표가 있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찌되었던 이런 식으로 구름대 구간 있죠. 이 구간은 또 매물대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뭐 수식까지 설명하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절반 정도 반 이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검정색 기준선도 26일 동안 최고가와 최저가의 반값선 정도인데 어쨌든 반을 못 들어주고 있다. 최근에 단기적인 추세에 반을 못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언정 조금 상승을 하더라도 저항을 좀 강력하게 받아줄 것으로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네. 보면은 이제 좀 추세선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상황을 지켜보고 큰 상승 기대보다는 저항 구간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항 구간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역시도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 이제 단기적 타점으로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위해서도 관점별로 좀 매매 전략 짜주실 수 있을까요? 네, 4시간봉 단위로 좀 작은 시간봉 단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도부터 한번 다시 가보면은 아까 하락추세선 하나 내려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상승추세선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 네, 이게 네. 좀 억지로 그은 거긴 해요. 근데 네. 어쨌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저점을 올려주고 있다라는 걸 표시한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 지금 제가 그은 게 맞다면 지금 상승추에서 하단부 지역 터치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매물대까지 생각했을 때 이런 3060불대 이 구간이 좀 지지선으로 강력해주고 그다음 그 밑에 구간으로 본다면은 이제 2870불대 이 구간으로 가로줄 두 군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4시간봉 단위로 일단 작도 끄고 보게 된다면은 현재 62평선 이탈한 상태고 이평선이 구름대 제외하고 본다면은 현재 역별로 응축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방 폭발도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조 지표들도 4시간봉 단위에서 이제 고점에서 하방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 4시간봉 단위의 저점 구간을 도달해줄 때 이런 아까 말씀드린 수평 지지 구간에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좀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시간봉 네. 단위로 본다면은 지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봉이 좀 하락으로 눌러주고 네. 있고 저항선이 많기 때문에 단기 반등보다는 좀 더 관망하거나 좀 더 내려왔을 때 매집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꼼꼼하게 매매 전략 세워주셔서 이더리움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하러 한번 가볼게요.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웨이브 12.82% 상승하고 있습니다. 3,898원의 가격입니다.
아치로트 8.77% 상승하고 있습니다. 397원. 300비트 네트워크 6.84% 상승해서 0.9648원의 가격입니다. 웜홀 4.88% 상승하고 있습니다. 903원의 가격. 피르마체인 4.12% 상승해서 84.06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엔터버튼 34.86% 하락하고 있습니다. 76.21원의 가격입니다. 갤럭시 20.28% 하락하고 있는데요. 5,110원. 콘텐토스 17.9% 하락해서 21.33원의 가격입니다. 마일벌스 14.99% 하락하고 있습니다. 4.582원. 레버파이 14.61% 하락해서 4.198원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300비트 네트워크 6.84% 상승하고 있고요. 골렘 0.91%, 웨이브 12.68%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급등해준 웨이브 코인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이 웨이브가 러시아 계열의 코인이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좀 내부의 불안들, 전쟁에 대한 이 격렬함 이런 게 보여지게 되면요. 서방의 제재 혹은 자국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쭉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이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또 하나가 통과가 되기도 했고요. 굉장히 좋은 무기가 갔나 봅니다. 지금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도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러시아도 이에 반격하기 위해 지금 뭐 북한과 협력을 맺고 있기도 하고 더욱더 많이 확보를 하게 됐다. 포탄을 많이 확보하게 됐다. 중국과의 관계성도 짙어지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웨이브가 상승이 크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웨이브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웨이브 12.79% 상승하고 있습니다. 3,897원의 가격인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웨이브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호재라고 하긴 좀 안 좋은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 호재인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봉 단위에서 보면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장미 신호가 이 전 캔들에 나와 있었죠. 네. 확인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이처 지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선행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장미 신호 나와주고 이번 캔들에서도 장미 클로버 신호가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이어나가고 있는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바닥 형태 때 다이버스가 나올 때 매수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봉 단위의 242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쌍바닥 형태로 장미 신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을 하나 작도를 해봤을 때 일단 추세선을 이렇게 수정을 하고 네. 보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좀 보게 된다면 일단은 매물대 구간이 4,236원대 하락 추세선 내려와주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힘이 아마 이 웨이브 차트로 좀 몰려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4,200원대나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까지도 도달할 네.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4시간 봉으로 좀 내려가서 보게 된다면은 네. 네,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미 신호가 나와주고 쌍바닥 만들면서 이 장대 양봉 나오면서 장미가 많이 떴죠. 장미가 새해 장미, 큰 장미부터 나무 신호까지 등장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 보여주면서 4시간 봉 62평 돌파하고 지지받고 계속 올려주고 있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웨이브 네. 매수해야 되냐 매도해야 되냐를 떠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면 4시간 봉사 242평 정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1시간 봉도 내려가서 본다면 변동폭이 워낙 강력하고 1시간 봉상에서는 현재 고점 신호도 좀 나타나는 보조 지표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얼추 조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0
1630원대 요 구간대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 단위로 다시 내려가서 보면 보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저점에서 골든 크로스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재로 전반적으로 차트가 좋아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62평선 구름대까지도 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4시간 봉도 보시게 되면은 보조 지표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4시간 봉에 242평선 그리고 한 4,300원, 4,200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단위로 본다면은 현재 5분봉에서 개구리 신호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매수 찬스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미 펌핑이 나와주고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단타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확실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웨이브가 아무래도 큰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저도 단기적 타점으로 어떻게 보면 될까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꼼꼼하게 지금부터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중요하고 또 실시간 상승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실시간 Q&A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온 거 우리 보기 전에 앞서서요.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내가 가진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시면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이제 생방송 중에도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코인 봐드리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들어온 질문부터 살펴보러 갈게요. 맹수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티라노님이 말씀해주신 니어 프로토콜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니어 프로토콜 차트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니어 프로토콜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들어왔는데 비중 100%로 또 1,650원에 물려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100%요? 네. 네, 비중 100%는 저는 일단 분할 매수를 항상 추천드리긴 하는데 어찌되었던 일단 제가 아니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 계시네요. 네, 일단 아마 제가 금요일쯤에 관심 종목 수요일, 금요일 두 날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려서 좀 좋은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쨌든 하락주에서 상단부를 돌파하고 현재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 구간에 매수를 받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은 일단 차트가 아직 다른 코인에 비해 좋은 건 맞습니다만 일단 지금 구간에서 고점에 사셨던 것 같아요. 전 저점 매수를 좀 차근차근 매집하는 게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차트를 본다면 신규 매수 관점도 있고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풀 매수 기준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일단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일단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간 9,500원대 구간, 요 구간이 일단 박스권의 하단부로서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 4시간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약간의 하방 시그널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처 지표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 신호, 장미 신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미 신호가 나와주면서 계속 하락 조정 시그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매수받기 좋은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처 지표도 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사용하시면은 이제 매수 타점인지 아닌지 적어도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은 거는 적어도 지표 보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위로 본다면 일단은 박스권 하단부기 때문에 얼추 가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구간이긴 한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좀 하락 시그널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봉 단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작도 관점으로 본다면은 일단 하락 추세선은 돌파를 해줬고 22평선 구간을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차트는 당연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구간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 보이실까요? 하나 뒤로 따라오는 거. 현재 따라오고 있는 선이 20일 전에 있는 위치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2평선이 상승으로 돌아나가면서 단기 추세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형태 있죠. 그런 구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는 22평선이 하방 각도로 다시 바뀌어진 상태고 지금 지지를 좀 받기 단기적으로 좀 힘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후행 스팬이 다시 이쪽
이쪽으로 돌아주게 된다면 22평은 상승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이 돌파한 구간부터 전반적으로 매수를 받아줄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 하락 추세선 돌파 후 지지받는 네.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29가입평 돌파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으로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저는 안전하게는 여기 구간 돌파한 이후에 네. 전반적인 폭발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셔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위에 네. 물려 계셨다고 하니까 네. 비중 100%는 정말 안 좋습니다.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분할로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분할로 꼭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당장은 뭐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승 기준이 뭐 무너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네. 괜찮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여기 돌파하는 구간에서 혹은 지금 구간부터 조금씩 매집해 나가는 게 좀 좋은 매매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 전략까지 꼼꼼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뉴욕 프로토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서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살펴보러 갈게요. 리플 10층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비체인 봐주세요. 금요일 방송에서 했던 열심히 따라오시고 계신가 봐요. 매수 구간 도달한 것 같아서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비체인 가격부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비체인 5.41% 하락하고 있는데요. 54.36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비체인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비체인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목요일에 래퍼님이 좀 관심 종목으로 봤던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것 같고, 아마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바로 매수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다미가 어떤 시기에 왜 관심 종목으로 두었냐라고 한다면은 상승 추세선 하단부 지역을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구간이면서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작도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시간 봉 단위로 본다면은 1시간 봉도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네. 1시간 봉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미 이 55원부터 60원까지 거의 한 10% 좀 안 될 정도로 펌핑이 나와줬는데, 그 구간이 왜 그러냐면 상승 추세 하단부에서 매수가 확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단위에도 조금 4시간 봉 단위로 본다면은 일단은 1봉 단위로 본다면은 아직은 좀 반등 시그널이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 네. 조금 더 완벽한 가격, 완전 싸게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받기 나쁘지 않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금 차트의 흐름상 약간의 하락 시그널이 조금씩 나타나주고 있어서 지금은 약간 이탈하느냐 반등 나와주냐는 어느 정도 반반 정도의 가능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손절이 짧고 가격대를 좋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 좀 괜찮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매수를 잡으신다면 손절을 굉장히 짧게 53원, 네. 53원대? 네, 53원보다 좀 밑으로 53.5원. 이 구간에 손절을 좀 잡아보신다면은 상승 채널 하단부에 여기서 무조건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받아보시는 방법도 존재하고, 아니면은 일봉 단위에서 좀 더 상승 반전적 캔들 패턴이 등장하고 매수를 받는 방법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하락 추세선 하나 그었을 때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다시 잡는 방법도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수 방법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가격적으로 가장 싼 가격은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손절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시고 네. 안전적인 매수 네. 방법은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든지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할 때 지지받을 때 매수 받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떨 때 매수하면 좋을지 방법까지도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비체인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장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그나마 좀 볼만할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엄선한 종목까지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바로 살펴보러 갈게요. 애견사랑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네요. 헤데라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헤데라 가격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헤데라 3.29% 하락하고 있습니다. 147원으로 가격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현재 헤데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빠르게 부탁드려볼게요. 네, 헤드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봉 단위로 볼 때 이렇게 영망치형이라든지 좀 장악형 할 만한 좀 강력한 매도세 캔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 구간에서. 자, 이 말은 즉슨 여기서 매수세랑 이만큼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여기서 익절을 마무리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설거지가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지금 힘이 많이 잃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도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상승 추세선은 이런 식으로 작도를 했을 때 이 구간은 추세선 하단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은 좀 힘이 많이 빠진 상태고 매도 확인도 늦었어요. 또 매수 받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조금 애매한 위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상으로는 저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저점 그리고 상방의 신호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네. 가격 방어는 어느 정도 해줄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지금도 나름 저점 신호를 보여주면서 가격 방어를 해주면서 버텨주고 있긴 하나, 자 여기서 네. 물렸던 모든 분들이 요 구간에서 지금 급등 후 여기서 샀던 모든 분들이 올라올 때마다 본전이다 하면서 네. 매도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승 좀 지지는 좀 잘 받아줄지언정 상승으로 올려주긴 좀 힘든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헤데라 분석 꼼꼼히 해주셨는데요. 우리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하이팅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시아코인 7.4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비중은 30%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아코인 가격 보러 갈게요. 네, 4.3% 하락하고 있는 시아코인 10.25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시아코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7.4원이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네. 좋은 구간에 매수를 받으셨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좋은 익절 구간 놓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인드를 장투다, 나는 장투다, 네. 나는 이 30원대를 더 돌파할 가능성까지 노려보겠다라고 네.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봉 단위로 보게 된다면 슬슬 보조지표에 저점 신호가 나와주고 있고 네. 주봉 단위에서 242평선 지지 구간, 62평선 지지 구간까지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당장에는 지지가 좀 강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 구간이 이제 9.6원대도 지지가 좀 강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네, 지지가 강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더 밑에 구간으로 본다면은 이제 아까 평균 단가 구간 있죠? 평균 단가가 이제 7.4원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구간이 이제 마지막 지지선이기 때문에 본절 정도만 잡아두시고 장투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에 보시게 된다면은 일봉 단위로 본다면 이 242평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쌍바닥 만들어주고 올려주는 형태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려주게 된다면은 이런 62평선 구름대 구간까지 여기서 저항을 받아줄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 가격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름대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대차 정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미 이 전의 구간에서 이미 매도세가 너무 강력하게 나와주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상승을 하기에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 하락추세선도 하나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이 하락추세선 돌파해주느냐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 구간을 좀 이익 보존으로 걸어 두신다면은 이 9.6원대 구간을 좀 이탈하는 선에서 이익 보존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좀 네. 이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우리 오늘 쿠즈브 투데이를 위해서 가지고 오신 종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빠르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린 거 이걸 사라라는 게 아니라 현재 네.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코인이다 그래요, 라고 보시면 그래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골렘입니다. 네, 골렘. 우리 그러면 골렘 가격도 한번 보러 갈까요? 네. 네. 골렘 현재 가격은 0.91% 상승하고 있네요. 775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골렘 어떤 의미로 고르게 되셨을까요? 네, 우선은 골렘 코인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핑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쪽으로 안 좋은 코인들이 많은데 그나마 이제 펌핑이 나오고 나서부터 차트가 좋아진 코인들이 좀 많아요. 네. 물론 펌핑이 나오고 아까 봤던 코인들처럼 매도세가 터지면서 이제 뭔가 상승 여력이 잃어버릴 수 있는 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차트를 좋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골렘 코인이 이 펌핑으로 차트가 비교적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 하나 작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을 그었을 경우 이제 완전 꼬리로 그어버리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어본다면 이런 식의 하락 추세선이 작도가 되는데 여기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까지 돌파를 해준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작도 관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평선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122평선 지지를 받고 62평선 위에 살짝 안착해주고 있는 모양새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말은즉슨 이 구간 여기서 매물대 구간에서 매도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구간인데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들도 확인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저점에서 올려주고 있는 일봉 단위의 장기 상승, 중기 상승
단기 네. 상승 중이고 단기 시간봉으로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상승의 힘이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242평선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이 669원대 요 구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네. 좀 응축을 거치고 다음 방향성까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돌파해주는 시그널이 보여준다면 이런 구간에 좀 매수를 받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네. 지금 매도세가 이미 다 터져버렸기 때문에 힘이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재차 하락 쪽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면서 네.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정말 꼼꼼하게 분석해주신 티라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이 끝나도 전혀 아쉬워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과 코즈부 투데이 노란 톡방은 여러분을 위해서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네, 코즈부투데이 본방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